회장님, 이거 정말 회장님네 국밥 맞아요? 무료 나눔 행사 국밥집에서 공짜 국밥을 얻어먹은 10살 꼬마가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재벌 회장은 어이가 없어서 꼬마를 쳐다봤죠. 꼬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강 회장의 밥상을 엎어버리고 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국밥 레시피 훔쳐간 사람 잡으러 왔어요. 뭐? 그날부터 강 회장과 꼬마의 기막힌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강 회장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이 늘 무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늦가을 바람이 매서운 토요일 오후였어요. 달동네 어기공터 위로 현수막 하나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강본가푸드 프리미엄 국밥 무료 나눔 행사. 그 아래로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죠. 커다란 가마솥에서 뽀얀 김이 피어올랐고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허리 굽은 할머니도 지팡이 짚은 할아버지도 콧물 자국 마르지 않은 꼬마들도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줄 맨 앞 배식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진만. 연 매출 3조 원 강본가푸드의 창업회장이었죠. 캐시미어 코트 위에 두른 앞치마가 어색했지만 억지 미소를 지으며 국자를 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카메라가 돌아갈 때만 켜지는 가짜 온기였죠. 줄 맨 끝에 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이길수. 올해 10살이었어요. 때 절은 낡은 점퍼, 찢어진 운동화. 하지만 눈빛만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죠. 길수는 줄이 앞으로 움직일 때마다 배식대의 재벌 회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저 인간. 작은 주먹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1년 전이었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사흘 뒤 누군가 금고를 털어갔어요. 엄마가 병원비 대신 남기고 간 누렇게 바랜 레시피 노트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리고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사골은 12시간 푹 고아내고 마지막에 송송 썬 쪽파를 올려 깊은 맛을 낸다. 길수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건 엄마가 밤마다 중얼거리던 그 레시피였습니다.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어요. 화면 아래로 강푸드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드디어 길수 차례가 왔습니다. 집 많은 아이를 힐끗 내려다보았어요. 찢어지게 가난해 보이는 꼬마였죠. 기계적으로 국밥을 퍼담았습니다. 맛있게 먹어라. 길수는 대답 없이 뚝배기를 받아 구석으로 걸어갔어요. 앉자마자 코를 뚝배기 가까이 가져가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순간 표정이 돌처럼 굳었어요. 숟가락으로 국물을 휘저었습니다. 고기 건더기를 건져 색깔을 확인했어요. 기름 뜨는 방식, 국물 농도. 눈동자가 레이저처럼 움직였죠. 국물을 한 모금 머금고 천천히 굴렸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 맛은. 길수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순간 길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맛이었어요. 새벽녘 부엌에서 엄마가 끓여주던 바로 그 국밥 맛이었습니다. 왜 우리 엄마 국밥 맛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길수가 벌떡 일어나 배식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집 많은 홍보용 촬영을 위해 어르신들 틈에 앉아 국물을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삼켰습니다. 하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짜지도 싱겁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물을 마시는 것 같았죠. 집 많은 미소로 덮었습니다.
식품회사 회장이 맛을 모른다니. 목숨만큼 중요한 비밀이었거든요. 그때 작은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비서들이 막아서려 했지만 길수는 다람쥐처럼 빠져나가 회장 앞에 턱 멈춰 섰어요. 진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이 꼬마의 눈빛이 숨을 먹게 했어요. 아저씨, 이 국밥 어디서 났어요? 카메라가 일제히 돌아갔습니다. 뭐라는 거냐? 이건 우리 엄마 국밥이야. 우리 엄마만 낼 수 있는 맛이라고. 어떻게 아저씨네가 이 맛을 알아? 이 건방진 녀석이 우리 엄마 레시피 훔쳐갔지? 도둑놈! 진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경호팀,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달려왔어요. 하지만 길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작은 두 손이 테이블 모서리를 꽉 잡았어요. 우리 엄마 것 돌려내! 그 외침과 함께 길수가 테이블을 들어 올려 뒤집어 엎었습니다. 쾅! 뜨거운 국물이 허공으로 튀어 올랐어요. 진만의 코트가 국물로 흥건하게 젖었습니다. 경호원 둘이 길수의 뒷덜미를 낚아챘어요. 공중에 매달린 채로도 길수는 발길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 도둑놈들아. 진만이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창업 이래 이런 망신은 처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길수가 고개를 쳐들었어요. 그 눈이 진만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진만의 심장이 멈췄어요. 아이의 눈매, 콧날, 이마선. 모든 것이 10년 전 어느 겨울밤 따뜻한 국밥을 내밀던 그 여인과 닮아 있었습니다. 죽으러 가던 길에서 목숨을 살려준 바로 그 사람이었죠. 길수가 마지막 한마디를 내질렀습니다. 우리 엄마 레시피 훔쳐간 도둑놈. 내가 반드시 잡을 거야. 진만의 귀에 10년 전 그 따스한 목소리만 메아리 쳤어요. 힘들어도 밥은 드셔야죠.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니까요. 설마 이 아이가. 진만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사실 길수는 도망칠 수 있었어요. 경호원들이 달려오는 틈에 골목으로 빠지면 됐거든요. 달동네 뒷골목은 길수의 놀이터였으니까요. 하지만 길수는 일부러 잡혔습니다. 도둑놈 집에 들어가야 증거를 찾을 수 있잖아요. 경찰서에 가봤자 아무도 10살짜리 말을 안 믿어요. 직접 찾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순순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속으로는 씩 웃으면서요. 진만도 속셈이 있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이 꼬마를 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떠들게 놔둘 수도 없었어요. 일단 차에 태워서 입을 막아야 했죠. 조용히 합의금 쥐어주고 쫓아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0살짜리가 뭘 알겠어. 서로 다른 계산을 품은 두 사람이 같은 차에 탔어요. 행사장이 아수라장이 된 지 30분 후였어요. 검은색 벤츠 세단이 달동네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어깨가 냉장고만 한 경호원 둘이 양쪽에 버티고 있었죠. 그 사이에 조그만 길수가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었어요. 보통 아이라면 벌벌 떨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길수는 달랐어요. 와, 시트 진짜 푹신하다. 우리 집 이불보다 좋은데? 길수가 엉덩이를 들썩이며 문 옆 버튼을 발견했습니다. 딸깍.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어요. 아! 경호원이 버튼을 눌러 창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길수의 손이 더 빨랐어요. 윙, 윙, 윙. 창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했습니다. 이 꼬마가. 왼쪽 경호원이 길수의 손목을 잡으려 몸을 숙였어요. 바로 그 순간 길수가 미꾸라지처럼 몸을 틀었습니다. 경호원 무릎을 발판 삼아 훌쩍 뛰어오르더니 천장의 선루프 버튼을 꾹 눌러버렸죠. 드르륵. 천장이 열리며 가을바람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으악 추워. 길수가 킥킥 웃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세단이 거대한 철문 앞에 멈췄습니다. 삐익. 철문이 열리자 길수의 입이 쩍 벌어졌어요. 끝이 안 보이는 잔디밭이었습니다. 축구장 3개는 들어갈 크기였어요. 분수대가 3개나 있었고 물줄기가 햇빛을 받아 무지개를 만들고 있었죠. 잔디밭 한가운데로 하얀 자갈길이 이어졌고 그 끝에 거대한 저택이 서 있었습니다. 회색 대리석 외벽, 창문 24개, 지붕 위로 솟은 굴뚝 4개. 뭐야 저거? 성이야? 현관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길수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어요. 천장이 까마득히 높았습니다. 그 한가운데 거대한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빛을 뿌리고 있었죠. 하지만 길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감탄이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 피눈물로 산 조명치고는 촌스럽네. 집사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2층 서재. 사방 벽면이 천장까지 책장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길수가 가죽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진만이 앉아 있었어요. 셔츠에 아직 국물 얼룩이 남아 있었죠. 똑똑똑. 괴종시계 소리만 울렸습니다. 누가 시켰지? 진만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경쟁사냐? 주주 중에 누가 있어? 쾅!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만년필이 튀어올라 바닥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길수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오히려 소파에 더 깊이 기대 앉았죠. 아저씨, 진짜 대단하다. 도둑질해 놓고 오리발까지? 근데 이상하지? 우리 엄마 가게 문 닫고 3달 후에 아저씨네 회사에서 똑같은 맛이 나왔어. 우연이야? 길수가 벌떡 일어나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진만의 코앞을 가리켰어요. 증거 내놓을 때까지 난 안 나가. 경찰 부르든 뭘 하든 절대 안 나간다고. 결국 진만은 길수를 경찰에 넘기지 않았어요. 기자들 앞에서 레시피 도용 이야기가 터지면 강본가푸드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3층 다락방에 가도 길수는 경호원들에게 끌려 올라갔습니다. 쿵! 문이 닫혔어요. 철컥, 자물쇠 잠기는 소리.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낡은 침대 하나, 녹슨 스탠드 하나, 먼지 쌓인 작은 창문 하나. 으리으리한 저택 속 유일하게 초라한 공간이었죠. 창문 틈으로 달빛이 가늘게 스며들었어요. 문득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엄마.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이 움푹 들어간 얼굴. 마른 손으로 머리카락을 쓰다듬던 손길. 길수야, 미안해. 엄마가 더 해줄 게 없어서.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던 엄마. 길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눈물을 꿀꺽 삼켰죠. 울지 마. 울면 지는 거야. 베개를 집어들었어요. 펀치백처럼 마구 두들겼습니다. 퍼, 퍼, 퍼. 도둑놈, 도둑놈, 도둑놈. 온 힘을 다해 두들기다가 침대 위로 풀썩 쓰러졌어요. 창밖으로 둥근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12번 울렸어요. 꼬르륵. 뱃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길수가 문고리를 잡아당겼어요. 몇 번 흔들었더니 철컥 걸쇠가 빠졌습니다. 오래된 문이라 잠금 장치가 헐거웠던 거죠. 까치발을 들고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갔어요. 1층 복도 끝 주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간 길수의 입이 벌어졌어요. 어마어마한 주방이었습니다. 대리석 조리대 3개, 가스레인지 6개. 냉장고는 사람 키의 2배짜리가 2대나 서 있었죠. 냉장고를 열었어요. 캐비어, 트러플, 푸아그라. 뭐야,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찬장을 뒤졌습니다. 멸치, 된장,
고추장, 참기름, 냉장실 깊숙이 묵은지와 찬밥도 발견했어요. 길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양푼에 찬밥을 푸고 묵은지를 송송 썰었어요. 고추장 한 숟갈, 참기름 2바퀴, 슥슥 비볐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주방 가득 퍼졌어요. 양푼을 끌어안고 한 입 크게 떠먹었습니다. 캬, 이 맛이지. 입가에 고추장을 묻힌 채 허겁지겁 밥을 밀어 넣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낮고 굵은 목소리. 주방 입구에 진만이 서 있었어요. 잠옷 차림에 슬리퍼를 끌고 머리카락이 한쪽으로 눌린 채였죠. 길수가 화들짝 놀라 양푼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진만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이 녀석 어떻게 나온? 그런데 발이 멈췄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냄새 때문이었어요. 고소하고 매콤하고 깊은 감칠맛. 10년 전 살을 애듯 추웠던 그의 겨울.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이가 탄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졌습니다. 마주오던 트럭은 단숨에 진만에 온 세상을 앗아갔죠. 사랑하는 세 식구 모두 손 한 번 다시 잡아볼 틈도 없이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의 장례를 한꺼번에 치르고 돌아온 텅 빈 집. 방바닥엔 막내가 그리다 망 크레파스 그림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물 한 모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 혼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족들에게 죽을 만큼 죄스러웠습니다. 결국 그날 밤 진만은 홀린 듯 한강 다리 난간에 올라섰습니다. 칠흑같이 검은 강물이 어서 오라는 듯 발 아래서 출렁거렸습니다. 여보, 얘들아. 내가 갈게. 눈을 감고 몸을 던지려던 찰나 매서운 강바람에 뺨을 맞으며 문득 시리도록 서글픈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도 황천길 가는 덴데 따뜻한 국물이나 한술 뜨고 갈까? 엄발을 이끌고 무작정 찾아 들어갔던 허름한 시장통 국밥집. 그날 밤 산산조각난 진만의 마음을 부여잡게 만들었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진만이 자신도 모르게 코를 킁킁거렸어요. 바로 그 순간 꼬르르르륵 진만의 뱃속에서 엄청나게 요란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길수가 양푼을 숨긴 채 진만을 올려다봤습니다. 진만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헛기침을 했어요. 길수의 입꼬리가 슬그머니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1층 다이닝룸의 문이 열렸어요. 길수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테이블이 끝이 안 보였어요. 10여 미터는 좋게 되어 보였죠. 호두나무로 만든 테이블 위에 음식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진수성찬이었어요. 최고급 한우 불고기가 지글지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전복죽이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해물탕에는 킹크랩 다리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어요. 산적, 잡채, 나물 5가지, 갈비찜, 새우튀김. 길수가 세어봤어요. 반찬만 23가지였습니다. 테이블 옆에 하얀 조리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유명 호텔 셰프 출신의 요리사였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오늘 아침은 한우 채끝 불고기와 전복죽을 메인으로 준비했습니다. 한우는 1++ 등급이고 전복은 완도산 자연산입니다. 요리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테이블 맨 끝에 진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무덤덤했어요. 길수는 경호원에게 이끌려 진만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로 10여 미터의 음식들이 펼쳐져 있었죠. 먹어라. 진만이 짧게 말했어요. 길수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코를 킁킁거리며 음식들을 훑어봤어요. 냄새가 코끝에 닿는 순간
길수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맡은 냄새는 절대 잊지 않아요. 그게 길수의 능력이었죠. 냄새만 맡으면 재료가 뭔지, 어떻게 조리했는지, 얼마나 익혔는지 전부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요리할 때 옆에서 맨날 지켜봤거든요. 엄마는 레시피를 안 가르쳐 줬어요. 대신 길수는 냄새로 다 외웠습니다. 진만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불고기를 한 점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씹었습니다. 삼켰어요.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길수가 진만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입모양, 목 넘김, 눈동자의 움직임, 매의 눈으로 관찰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저렇게 비싼 고기를 먹는데 표정이 왜 저래요? 맛있으면 눈이 커지든가 입꼬리가 올라가든가 해야 하는데 마치 종이를 씹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길수가 갑자기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저씨, 진만이 고개를 들었어요. 고기에서 고무장갑 맞나요? 진만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뭐? 이 불고기요. 고기 손질할 때 고무장갑 끼고 했죠? 장갑에서 냄새가 배었어요. 그리고 핏물 안 뺐어요. 고기 밑에서 비린내 나요. 요리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길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참기름도 이상해요. 국산이라고 했는데 중국산 섞었죠? 국산은 고소한 향이 위로 올라오는데 이건 밑으로 가라앉아요. 눌린 냄새가 나거든요. 요리사의 이마에서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진만이 불고기를 한 점 더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아무 맛도 안 느껴졌어요. 원래 안 느껴지니까. 하지만 표정을 숨겼습니다. 태어난 척 씹고 삼켰죠. 길수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길수가 이번엔 조개탕 앞으로 숟가락을 뻗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갈 떴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길수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졌어요. 퇴! 조개탕을 바닥에 뱉어버렸습니다. 아줌마! 길수가 요리사를 향해 소리쳤어요. 요리사는 남자였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죠. 여기 소금 대신 설탕통 쏟았죠? 이게 무슨 조개탕이에요? 조개사탕이지. 요리사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그게 변명하지 마요. 설탕이 한 숟갈도 아니고 서너 숟갈은 들어갔어요. 조개 비린내 잡으려고 설탕 넣었는데 손이 미끄러졌죠? 요리사가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새벽에 정신없이 준비하다가 실수로 조미료가 바뀌었습니다. 진만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조개탕을 떠서 입에 넣으려던 참이었죠.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길수가 진만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저씨도 이거 먹으려고 했죠? 설탕 범벅인 거 모르고? 진만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길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저씨, 설마. 길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테이블을 따라 진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경호원이 막아서려 했지만 진만이 손을 들어 제지했죠. 길수가 진만 앞에 섰어요. 아저씨, 음식 맛 못 느끼죠? 진만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거짓말하지 마요. 아까부터 다 봤어요. 길수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첫째, 불고기 먹을 때 씹는 횟수가 똑같았어요. 맛있으면 천천히 씹고 맛없으면 빨리 삼키거든요. 근데 아저씨는 12번씩 똑같이 씹었어요. 맛을 못 느끼니까 기계적으로 씹은 거죠. 진만의 입술이 굳어졌어요. 둘째, 눈이 안 움직였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 눈이 위로 올라가요. 맛없으면 옆으로 가고요. 근데 아저씨 눈은 계속 정면만 봤어요. 길수가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셋째, 설탕 범벅 조개탕을 그냥 먹으려고 했어요. 보통 사람이면 냄새만 맡아도 이상한 걸 눈치채요.
근데 아저씨는 못 느꼈죠. 침묵이 흘렀어요. 진만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아저씨, 혀가 고장났죠? 길수가 전곡을 찔렀어요. 대한민국 최고 식품 기업 회장의 치명적인 비밀. 미각 상실. 그게 들통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들 나가. 진만이 낮게 말했어요. 요리사와 집사, 경호원들이 우르르 다이닝룸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둘만 남았습니다. 진만이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어요.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3년 전부터야. 길수가 귀를 쫑긋 세웠어요. 3년 전에 맛을 잃었어. 뭘 먹어도 모래 씹는 것 같아. 짜도 달아도 매워도 다 똑같아. 진만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10년 전 겨울이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하고 애들 둘을 태운 차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졌어. 트럭이 들이받았지. 셋 다 즉사였어. 길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밥맛이 없더라고. 살 이유도 없었고. 진만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날 밤 한강 다리 난간에 올라섰어. 뛰어내리려고. 근데 죽기 전에 따뜻한 거라도 한 입 먹자 싶어서 시장통에서 국밥집을 찾았지. 길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거기서 국밥을 먹었어. 돈이 없어서 쭈뼛거렸는데 젊은 여자가 고기 산더미처럼 쌓인 국밥을 내밀더라고. 진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힘들어도 밥은 드셔야죠.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니까요. 그 말, 길수가 들어본 말이었어요. 엄마가 맨날 손님들한테 하던 말이었거든요. 그 국밥 한 그릇이 날 살렸어. 다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지. 그래서 이 회사를 세웠어. 그 맛을 재현하려고. 진만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근데 3년 전부터 맛을 잃어버렸어. 스트레스 때문이래. 의사들 말로는 시민성 미각 장애라고. 어깨가 축 처졌어요. 식품회사 회장이 맛을 모른다. 웃기지? 길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도둑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레시피를 훔쳐간 나쁜 놈이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사람도 가족을 잃었어요. 죽으려고 했어요. 엄마 국밥이 살렸고요. 뭔가 복잡했습니다. 길수가 입을 열었어요. 입맛이 도망갔을 땐 가슴을 데워주는 밥을 먹어야 한다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진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길수가 소매를 걷어붙였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다이닝룸을 나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에 들어선 길수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제 봤던 재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멸치, 된장, 파, 마늘, 두부. 길수가 재료들을 꺼냈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뚝배기를 올렸어요. 멸치를 손으로 대가리와 내장을 떼어냈습니다. 뚝배기에 넣고 물을 부었어요. 육수가 우러나기 시작했죠. 된장을 한 숟갈 풀었습니다. 파를 송송 썰어 넣었어요. 마늘을 찧어 넣었습니다. 두부를 손으로 으깨 넣었어요. 바글바글. 된장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퍼졌어요. 구수하고 투박하고 거친 냄새였죠. 엄마가 끓이던 강된장 냄새였습니다. 길수가 찬장을 뒤졌어요. 보리쌀을 발견했습니다. 밥솥에 남아있던 찬밥에 보리쌀을 섞어 휘리릭 비볐어요. 뚝배기를 들고 다이닝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진만 앞에 밥상이 놓였어요. 뚝배기 하나, 보리밥 한 공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10여 미터 테이블 위에 진수성찬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이게 뭐냐? 진만이 물었어요. 강된장이요. 엄마가 맨날 해주던 거예요. 길수가 숟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먹어봐요. 진만이 숟가락을 받았어요. 뚝배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바글바글 끓는 된장 위로 파가 동동 떠 있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10년 전 시장통 국밥집에서 맡았던 냄새와 비슷했어요. 진만이 보리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강된장을 얹었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어요. 순간 진만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맛이 느껴졌어요. 짭짤한 된장, 구수한 멸치 육수, 아삭한 파, 고소한 보리밥. 3년 만이었습니다. 진만의 손이 빨라졌어요. 2숟갈, 3숟갈, 4숟갈. 허겁지겁 밥을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뚝배기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긁어 먹었어요. 밥 공기도 비웠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진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맛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전 그 맛이야. 그 국밥집에서 먹었던 맛. 길수가 진만을 올려다봤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엄마가 만들던 맛이니까요. 진만이 길수를 빤히 쳐다봤어요. 이 꼬마가 만든 음식만 맛이 느껴졌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가 필요하다는 것. 진만이 빈 뚝배기를 내려다봤어요. 3년 만에 느낀 맛이었습니다. 혀가 살아난 것 같았어요. 아! 진만이 길수를 불렀습니다. 내가 만든 건 맛이 느껴져.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만든 것만. 길수가 팔짱을 꼈어요. 당연하죠. 우리 엄마 손맛 물려받았으니까요. 어때요, 내 실력? 건방진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만은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뻤죠. 이 아이가 있으면 다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신제품 개발도 할 수 있고 품질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진만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어요. 거래하자. 길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요? 내 미각을 대신해줘. 내가 내 혀가 되는 거야. 싫은데요? 왜 내가 도둑놈을 도와요? 길수가 딱 잘라 말했어요. 진만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길수의 눈이 커졌어요. 뭐요? 따뜻했던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냉혹한 기업가의 눈빛이었죠. 내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 수만 명이다. 30년 쌓아 올린 회사야. 내 말 한마디에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어. 길수도 물러서지 않고 그 매서운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럼 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증명해봐. 진만의 목소리가 무겁게 깔렸습니다. 내 엄마 레시피라는 증거, 내 힘으로 찾아와라. 만약 내 말이 사실이라면 내 손으로 그 도둑놈의 목줄을 끊어주마. 하지만 거짓이라면 넌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진만의 무서운 선고에도 길수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불꽃이 튀고 있었죠.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때? 거래할래? 진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길수가 그 손을 노려봤어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작은 손을 내밀었어요. 진만의 큰 손과 맞잡았습니다. 좋아요. 대신 조건 있어요. 뭔데? 범인 잡으면 제가 직접 꿀밤 100대 때릴 거예요. 진짜 세게요. 진만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좋아. 그리고 하나 더요. 또? 길수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사줘요. 배고픈 거 제일 싫어요. 진만이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웃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검은 세단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최고급 백화점 앞이었어요. 진만이 먼저 내렸습니다. 길수가 뒤따라 내렸어요. 백화점 정문이 열리자 직원들이 일렬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길수가 두리번거렸어요. 손님이 왜 없어요? 진만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통째로 빌렸거든. 네, 너 옷 사주려고. 길수의 입이 쩍 벌어졌어요. 백화점을 통째로요? 옷 사주려고요? 진만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길수가 허둥지둥 따라갔어요. 2층 명품관에 도착했습니다. 아동복 매장이었어요.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신상품 전부 준비해뒀습니다. 다 입혀봐. 네, 전부 다. 이 아이한테. 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팅룸에서 길수가 나왔어요.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깔끔한 화이트 셔츠에 네이비 넥타이. 발에는 반짝반짝 광이 나는 구두. 때 묻은 낡은 점퍼를 입던 고아 소녀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재벌가 도련님이 서 있었습니다. 어때요? 길수가 거울을 봤어요. 자기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상해요. 몸이 뻣뻣해. 익숙해지면 편해져. 진만이 직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선글라스? 직원이 케이스를 가져왔어요. 뚜껑을 열자 선글라스가 반짝였습니다. 진만이 직접 길수의 코에 선글라스를 걸어줬어요. 이제 완벽하네. 길수가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와, 자기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완전 영화에 나오는 꼬마 보스 같았거든요. 마음에 드냐? 조금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진만이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전부 보내. 전부요? 5벌씩? 색깔별로. 직원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했죠. 하지만 진만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세단이 강본가푸드 본사 앞에 멈춰 섰습니다. 40층짜리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건물 꼭대기에 강본가푸드 로고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진만이 차에서 내렸어요. 길수도 따라 내렸습니다. 작은 정장에 선글라스까지 낀 길수가 진만의 손을 잡았어요. 준비됐냐? 당연하죠. 둘이 나란히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회장님이야 매일 보지만 옆에 있는 꼬마는 처음이었거든요. 웅성웅성. 저 아이 누구야? 회장님 손자? 회장님한테 손자가 있었어? 속닥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진만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길수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갔어요.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10층, 20층, 30층, 40층에서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실이었어요. 회장실은 어마어마하게 넓었어요. 길수가 들어서며 두리번거렸습니다. 거대한 책상, 가죽 소파, 대형 텔레비전, 창문 너머로 서울 전경이 펼쳐져 있었죠. 이쪽으로 와. 진만이 책장 앞에 섰어요. 책 한 권을 잡아당겼습니다. 철컥. 책장이 옆으로 밀리며 숨겨진 문이 나타났어요. 길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야, 이거 영화야? 비밀 테이스팅룸이야. 신제품 시식하는 곳. 진만이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스테인리스 조리대가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냉장고 5대, 가스레인지 8개. 벽면에는 수백 개의 향신료 병이 줄지어 있었죠. 조리대 위에 작은 용기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시제품 1번부터 시제품 20번까지. 오늘 내 첫 출근이야. 진만이 말했습니다. 저기 있는 거 전부 맛보고 평가해. 뭐가 문제인지 찾아내.
길수가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쉽네요. 조리대로 다가갔습니다. 첫 번째 용기 뚜껑을 열었어요. 국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코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한번 맡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서 뭔가가 돌아갔습니다. 사골국이에요. 근데 사골 우린 시간이 부족해요. 48시간 우렸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0시간도 안 됐어요. 진만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알아? 뼈에서 나오는 기름 냄새가 달라요. 충분히 우리면 기름이 위로 뜨는데 이건 중간에 섞여 있어요. 길수가 두 번째 용기로 넘어갔습니다. 김치찌개요. 고춧가루가 중국산이에요. 국산은 향이 위로 올라오는데 이건 밑으로 가라앉아요. 세 번째, 된장국이에요. 된장이 싸구려예요. 콩 대신 밀가루 섞었어요. 구수한 맛 대신 텁텁한 맛 나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길수는 쉬지 않고 평가했어요. 20개 전부요. 단 하나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테이스팅룸 밖에서 연구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진만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험악했어요. 시제품 1번, 사골 우린 시간 늘려. 48시간 이상.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제품 2번, 고춧가루 전량 국산으로 교체. 네, 회장님. 시제품 3번, 된장 새로 계약해. 콩 100%만. 연구원들이 허둥지둥 메모했습니다. 집만 뒤에서 길수가 나왔어요. 연구원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 꼬마가 뭔데 회장님이랑 같이 나와요? 저 아이가 평가한 거야. 이해 있으면 말해. 침묵이 흘렀어요. 연구원 중 한 명이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 회장님, 저 아이가 어떻게 시제품 1번 사골 우린 시간 몇 시간이야? 48시간입니다. 거짓말. 30시간도 안 됐잖아. 야근 때문에 시간 줄였지? 연구원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어떻게? 진만이 연구원을 노려봤습니다. 다음부터 속이면 해고야. 연구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길수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죠. 한 달이 지났어요. 길수의 평가를 반영한 신제품들이 출시됐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매출이 치솟았습니다. 전년 대비 20% 상승, 고객 리뷰도 폭발했어요. 맛이 확 달라졌다는 댓글이 쏟아졌죠. 진만이 매출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진짜냐? 네, 회장님. 역대 최고 매출입니다. 비서가 대답했어요. 진만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전경이 발밑에 펼쳐져 있었죠. 그 아이였어요. 길수 덕분이었습니다. 10살짜리 꼬마가 3조 원짜리 회사를 살린 거예요. 진만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늦은 밤이었어요. 회장실에 피자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페퍼로니 피자 한 판. 진만과 길수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길수가 피자 한 조각을 집었습니다. 치즈가 길게 늘어났어요. 아저씨, 이것 봐요. 길수가 치즈를 1미터까지 늘였습니다. 흔들흔들. 야, 그러다 떨어진다. 안 떨어져요. 떨어지면 내가 청소해. 안 떨어진다니까요. 뚝. 치즈가 끊어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길수가 멈칫했습니다. 진만을 슬쩍 쳐다봤어요. 진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푸아. 진만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길수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처음 보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소리내서 웃는 거. 아저씨, 웃었어요? 웃으면 안 되냐?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 보니까. 진만이 웃음을 멈추고 길수를 봤어요. 나도 처음이야. 네.
이렇게 웃은 거 3년 만이야. 길수가 피자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제법 웃기네요. 할아버지. 진만의 귀에 그 단어가 꽂혔어요. 아저씨가 아니라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 왜요? 청소 안 해? 에이, 할아버지가 하면 안 돼요? 왜 내가 해? 제가 오늘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흘렸잖아. 에이, 투덕거리면서도 둘 다 웃고 있었어요. 거대한 성에서 홀로 고독했던 노인, 사랑에 굶주렸던 고아 소년. 그 두 사람이 진짜 가족처럼 정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2달이 지났어요. 강본가푸드 본사 38층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1년 매출이 걸린 초대형 프로젝트의 최종 시식회 날이었거든요. 황제 사골 국밥 밀키트. 강본가푸드가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신제품이었습니다. 개발 기간만 2년. 투자 금액 300억 원. 성공하면 연 매출 5천억 원이 예상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죠.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핵심 임원 15명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전무, 상무, 이사들. 강본가푸드의 최고 위층이 전부 모인 거예요. 연구소장도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뚱뚱한 남자였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손에는 하얀 수건을 쥐고 연신 얼굴을 닦고 있었어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오신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회의실 양문이 열렸습니다. 강진만 회장이 들어섰어요. 검은 정장에 은색 넥타이, 위풍당당한 걸음이었습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진만이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뒤를 따라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길수였습니다.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 2달 전 백화점에서 맞춘 옷이었죠. 작은 체구지만 걸음걸이만큼은 당당했어요. 아니, 거만하다고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임원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저 꼬마가 또 왔어. 속으로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가 회장님의 총애를 받는다는 건 이미 회사 전체에 소문이 퍼진 뒤였거든요. 진만이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았어요. 길수는 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임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회장님 바로 옆이라고요? 저 자리는 부회장 자리인데? 하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연구소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회장님, 오늘 황제사골 국밥 밀키트 최종 시제품을 선보이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쥔 수건이 땀으로 흥건했어요. 연구소장이 손짓을 하자 직원들이 뚝배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사골 국밥이었어요. 하얀 국물 위로 파가 송송 뿌려져 있었죠. 고기 건더기도 듬뿍 들어 있었습니다. 뚝배기가 집만 앞에 놓였어요. 사골을 48시간 동안 푹 우려냈습니다. 한우 사태를 직접 넣어 깊은 맛을 살렸고 마지막에 특제 비법 양념을 더했습니다. 연구소장이 설명했어요. 이번 제품에 1년 매출이 걸려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역대 최고의 제품입니다. 진만이 뚝배기를 내려다봤어요. 하얀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하지만 진만은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대신 옆에 앉은 길수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눈짓이었어요. 먼저 맛봐라. 길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수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임원 15명의 시선이 전부 길수의 작은 입술에 집중됐습니다. 저 꼬마가 뭔데?
왜 회장님이 저 애한테 먼저 맛보라고 해? 궁금증이 가득했지만 아무도 물어볼 수 없었어요. 길수가 뚝배기 위로 코를 가져갔습니다. 한번 냄새를 맡았어요. 순간 길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일단 맛을 봐야 했어요. 길수가 국물을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굴렸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길수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길수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입술이 일그러졌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우에 길수가 국물을 뱉어버렸어요. 바닥에 있던 쓰레기통에요. 캑 기침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연구소장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저기. 길수가 손등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뚝배기를 노려봤어요.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황제 사골 국밥이라고요? 이게요? 연구소장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길수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국밥이 아니라 쓰레기예요. 쓰레기 국밥.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어요. 임원들이 움찔했습니다. 연구소장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저기, 어린애가 입맛이 까다로워서.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길수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누가 먹어도 이상한 거예요. 아저씨들 코가 없어요? 냄새 안 나요? 임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무슨 냄새요? 길수가 테이블을 쿵 쳤습니다. 내가 하나하나 말해줄게요. 잘 들어요. 길수가 의자 위로 훌쩍 올라갔어요. 모두가 보이게요. 작은 손가락이 뚝배기를 가리켰습니다. 첫째, 사골 48시간 우렸다고요? 연구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이건 사골 육수가 아니에요. 엑기스에 가루크림 타서 색깔만 하얗게 낸 거잖아요. 연구소장의 눈이 커졌어요. 어떡해. 진짜 사골 육수는 기름이 위로 뜨면서 층이 져요. 근데 이건 뭐예요? 전부 뿌옇게 섞여 있잖아요. 가루크림 탔으니까 그런 거예요. 길수의 손가락이 고기를 가리켰습니다. 둘째, 이 고기 냄새 맡아봐요. 묵은내 나죠? 근데 이상하게 시큼한 냄새도 섞여 있어요. 연구소장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빙초산이에요. 묵은내 잡으려고 빙초산 살짝 섞어서 씻어냈죠? 그래서 고기 표면이 미끌미끌한 거예요. 내 코가 개코인 줄 알아요.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빙초산이라고? 그게 뭐야? 길수가 계속했습니다. 셋째, 파 냄새 맡아봐요. 국산 파는 향이 달아요. 근데 이건 매워요. 중국산이에요. 국산이라고 속이면서 뭔가 절감한 거죠? 연구소장의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넷째, 양념장 냄새도 이상해요. 간장이 저가해요. 숙성 안 된 간장 썼죠? 그래서 감칠맛 대신 쓴맛이 나는 거예요. 길수가 뚝배기를 손가락으로 퉁 쳤습니다. 이런 쓰레기를 48시간 우린 황제 사골 국밥이라고 팔아요? 소비자가 바보예요? 회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길수가 숨을 한 번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이따위 쓰레기를 우리 엄마 레시피라고 속여서 팔아먹어. 그 말에 진만의 눈빛이 변했어요. 뭐라고? 우리 엄마 레시피? 진만이 뚝배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갈 떴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안 느껴졌어요. 원래 안 느껴지니까. 하지만 길수의 말은 믿었습니다. 2달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진만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어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쾅! 진만이 회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회의실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임원들이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어요. 내 눈을 속여. 진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해. 뚝배기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대리석 바닥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뚝배기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고기 건더기가 바닥에 나뒹굴었죠. 임원들이 벌벌 떨었어요. 연구소장. 진만이 포효했습니다. 연구소장이 후들거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어요. 네, 회장님. 사골 48시간 우렸냐, 안 우렸냐? 그게. 말해. 연구소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언가 절감 압박에 사골 우리는 시간을 줄이고 엑기스로 대체했습니다. 고기는 묵은내가 심해서 빙초산으로 세척했습니다. 파는 국산 파값이 올라서 중국산으로 바꿨습니다. 진만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이 자리에 있는 임원들 중에 이 사실 몰랐던 놈 손들어.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전부 알고 있었어. 임원들이 우르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어요. 살려주십시오, 회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만이 이를 악물었어요. 당장 이 제품 전량 폐기해. 지금까지 투자한 300억 다 날려. 임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300억을요? 그리고 책임자 전원 해고야. 연구소장부터. 회장님. 연구소장이 매달렸어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30년 동안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30년 동안 나를 속여온 거잖아. 소비자를 속여온 거잖아. 당장 나가. 연구소장이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하지만 진만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진만이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길수가 의자에서 내려와 뒤따라갔어요. 조금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아까 소리를 많이 질러서 목이 아팠거든요. 복도를 걷던 진만이 갑자기 멈췄어요. 돌아섰습니다. 길수를 내려다봤어요. 올라타. 네. 등에 올라타라고. 길수가 눈을 깜빡였어요. 진만이 허리를 숙여 길수 앞에 등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길수가 머뭇거리다가 진만의 등에 올라탔어요. 작은 팔이 진만의 목을 감쌌습니다. 진만이 일어섰어요. 길수를 등에 업고 걸어갔습니다. 잘했어. 진만이 말했어요. 네. 오늘 잘했다고. 네 아니었으면 저 쓰레기가 그대로 출시됐을 거야. 길수가 진만의 어깨에 턱을 괴었어요. 당연하죠. 저 천재니까요. 건방진 녀석? 사실인걸요. 진만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복도를 걸으며 진만이 길수의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툭툭.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등에 업힌 10살짜리 꼬마. 그 모습을 지나가던 직원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어요. 하지만 진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소중한 손자를 등에 업은 것처럼요. 그날 밤이었어요. 진만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위스키 잔이 놓여 있었죠. 하지만 손을 대지 않았어요. 생각이 많았거든요. 길수. 그 아이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엄마 레시피를 훔쳐간 범인. 그게 누구일까요? 분명 회사 안에 있다고 했어요. 누굴까?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 문이 열리고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흥신소 직원이었어요.
진만이 일주일 전에 조사를 의뢰한 사람이었죠. 회장님, 조사 결과 가져왔습니다. 남자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수고했어. 나가봐. 남자가 허리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진만이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실을 풀었습니다. 서류와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첫 번째 사진이었습니다. 허름한 시장통 골목이 보였어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죠. 은혜 국밥. 진만의 손이 멈췄어요. 그 이름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10년 전 겨울, 죽으러 가던 길에 우연히 들어갔던 그 국밥집이었습니다. 진만이 서류를 넘겼어요. 가게 주인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순덕.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었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둥근 얼굴에 큰 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따뜻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진만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얼굴, 10년 전 그날 밤 돈 없이 쭈뼛거리는 자신에게 국밥을 내밀어 주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힘들어도 밥은 드셔야죠.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니까요. 그 목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진만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류를 더 넘겼어요. 가족관계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순덕, 슬아의 아들 하나, 이길수, 현재 10살. 진만의 눈이 커졌어요. 이길수? 그 아이. 서류를 더 읽었습니다. 이순덕은 1년 전 가게를 폐업했어요.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거든요. 투병 생활을 하다가 석 달 전 사망했습니다. 사망 당시 남긴 재산은 없었어요. 병원비로 모두 썼거든요. 남은 건 오래된 레시피 노트 하나뿐이었죠. 그런데 그 노트마저 사망 직후 도난당했습니다. 진만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아이 엄마가 10년 전 나를 살린 서재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내 목숨을 살려준 은인. 그 은인의 아들이 바로 길수였어요. 그리고 그 은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난하게, 병들어서, 혼자서. 진만이 책상에 얼굴을 묻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내가 은인의 피눈물을 짜내서 이성을 쌓았구나. 짐승 같은 오열이 서재를 가득 채웠어요. 복도였습니다. 길수가 서재 앞을 지나가다가 발을 멈췄어요.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누가 우는 소리였어요. 길수가 문틈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회장 할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길수의 눈이 커졌어요. 저 사람이 울어? 그 무서운 재벌 회장이? 길수는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진만이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리고 있었죠. 손에 뭔가를 꽉 쥐고 있었어요. 사진 같았습니다. 누구 사진이지? 길수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왠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복도를 빠져나왔어요. 같은 시각, 강봉가푸드 본사 39층이었습니다. 사장실 문에 금색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박태수 사장.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중반. 날카로운 눈매에 얇은 입술. 웃는 것 같으면서도 웃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비싼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박태수? 강봉가푸드의 2인자였어요. 회장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수가 책상에 앉았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시식회에서 꼬마 하나가 임원들을 전부 박살냈습니다. 연구소장도 잘렸어요. 300억짜리 프로젝트가 통째로 날아갔죠.
그것도 10살짜리 꼬마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예요. 이길수. 태수가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그 꼬마가 신경 쓰였습니다. 대체 어디서 굴러 들어온 애야? 회장님이 왜 저렇게 아껴? 뭔가 이상했어요. 태수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나야. 이길수라는 애 뒷조사해. 부모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전부 다. 이틀 후였어요. 태수의 책상 위에 서류 봉투가 놓였습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부하 직원이 말했어요. 나가봐. 태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갔어요. 이길수, 10살, 고아, 어머니 이순덕, 석 달 전 사망, 과거 시장통에서 은혜 국밥 운영. 태수의 눈이 멈췄어요. 은혜 국밥? 그 이름을 알고 있었거든요. 서류를 더 읽었습니다. 이순덕은 사망 전 레시피 노트를 아들에게 남김. 그러나 사망 직후 노트 도난당함.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그 국밥집에서 배달 일을 했어요. 돈이 궁했거든요. 막 사회에 나온 청년이었죠. 어느 날 주인 여자가 아끼던 노트를 봤어요. 레시피가 빼곡히 적힌 노트였습니다. 그걸 훔쳤어요. 그리고 달아났습니다. 그 노트를 들고 강본가푸드에 찾아갔어요. 자기가 개발한 비법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진만 회장이 그걸 믿었습니다. 신제품이 대박을 쳤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배달원에서 연구원으로, 연구원에서 팀장으로, 팀장에서 임원으로, 임원에서 사장으로, 전부 그 노트 덕분이었어요. 훔친 노트, 죽은 여자의 노트, 태수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여자 아들이 지금 회장님 옆에 있다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약 들키면? 그 꼬마가 진실을 알게 되면? 태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없애야 해. 태수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상대방이 뭐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회장님 지방 출장 가시지? 그 틈에 움직여야 해. 태수가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꼬마 있잖아. 회장님 저택에 있는 애. 그 애를 쫓아내야 해. 상대방이 물었어요. 방법? 간단해. 태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도둑으로 몰면 돼. 회장님 금고에서 뭔가 훔쳤다고. 증거는 내가 만들어 놓을게. 전화를 끊었어요. 태수가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습니다. 미안하다, 꼬마야. 혼잣말이었어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그냥 운이 없었던 거지. 태수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오래된 노트가 있었어요. 누렇게 바른 표지, 손때가 묻은 모서리, 은혜 국밥 레시피 노트, 10년 전 훔쳐온 그 노트였습니다. 태수가 노트를 쓰다듬었어요. 이건 이제 내 거야. 누구한테도 안 줘.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진만이 현관에서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지방 출장이었거든요. 부산에 새 공장 기공식이 있었어요. 길수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언제 와요? 내일 저녁. 그럼 저녁밥은요? 집사한테 시켜 먹어. 진만이 길수의 머리를 쓱 쓰다듬었어요. 말썽 부리지 마. 저 말썽 안 피워요. 거짓말. 진짜라니까요. 진만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요즘 자주 웃게 됐습니다. 다녀올게. 진만이 차에 올라탔어요. 검은 세단이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길수가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철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저택 현관에 검은 차 3대가 멈춰섰습니다. 차 문이 열렸어요. 건장한 산에 6명이 내렸습니다. 검은 양복에 선글라스,
몸집이 곰 같았어요. 그 뒤로 박태수가 내렸습니다. 사장님,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으셨는데요. 집사가 허둥지둥 나와서 말했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회장님 계시냐? 출장 가셨습니다. 알아. 그래서 온 거야. 태수가 씩 웃었어요. 그 아이 어딨어? 이길수. 3층 다락방에 있습니다. 안내해. 집사가 머뭇거렸어요. 저기 회장님 허락 없이는. 내가 사장이야. 태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회장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나라고. 안내 안 해? 집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3층 다락방이었어요. 길수가 바닥에 앉아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1000조각짜리 퍼즐이었어요. 거의 다 완성됐죠. 문이 벌컥 열렸어요. 길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뭐야? 길수가 일어섰습니다. 남자들 사이로 박태수가 나타났어요. 안녕, 꼬마. 태수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누구세요? 박태수? 강본가푸드 사장이야. 길수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사장이요? 할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사람? 그래. 근데 오늘은 내가 내 상관이야. 태수가 손짓을 했습니다. 건장한 사내가 길수에게 다가갔어요. 길수의 목덜미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으악, 뭐 하는 거야? 길수가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어른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태수가 길수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듣자 하니까 내가 요즘 회사에서 설치고 다닌다며? 설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바로잡은 거라고요. 입 다물어. 태수의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어디서 근본도 없는 고아, 새끼가 회장님 눈을 속여서 호의호식해? 길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듣기 싫어. 사실인데. 태수가 일어섰어요. 넌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 영원히. 저택밖이었어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땅을 때렸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길수가 밖으로 내던져졌어요. 철퍼덕.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졌어요. 손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어요. 길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관 지붕 아래 태수가 우산을 쓰고 서 있었어요. 야, 꼬마. 태수가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내 엄마 곁으로 보내줄게. 알아들었어? 길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만 안 놔둘 거야. 회장님? 그분이 내 편일 것 같아? 태수가 비웃었어요. 내가 금고에서 돈 훔친 증거가 있어. 회장님이 돌아오시면 그걸 보여드릴 거야. 누구 말을 믿으실 것 같아? 10년 동안 같이 일한 사장? 아니면 어디서 굴러 들어온 거지, 새끼? 길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증거는 내가 만들어 놨거든. 태수가 돌아섰습니다. 잘 가, 꼬마야. 다신 보지 말자. 현관문이 닫혔어요. 길수는 빗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길수는 달렸습니다. 맨발이었어요.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달렸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발이 가는 대로 뛰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길수의 발이 멈췄어요. 눈앞에 익숙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장통 골목이었어요. 예전에 엄마랑 살던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가게들이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철문에 녹이 슬어 있었어요. 유리창은 깨져 있었죠. 재개발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길수가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저기 보였습니다. 무너진 담벼락, 부서진 간판, 풀이 무성하게 자란 마당, 은혜 국밥, 엄마 가게였어요. 아니, 가게였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폐허였어요. 길수가 무너진 담벼락 아래 주저앉았어요.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어요. 춥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엄마, 나 바보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과 섞여서 턱 끝으로 뚝뚝 떨어졌어요. 또 속았어. 나 또 속았어. 길수가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나한테 잘해줬거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예쁜 옷도 사주고 등에 업어주기도 했어.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근데 다 거짓말이었어. 결국 나버렸잖아. 도둑으로 몰아서 쫓아냈잖아. 길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속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나 어떡해. 레시피 노트도 못 찾았어. 도둑놈도 못 잡았어. 나 혼자서 뭘 어떻게 해. 대답은 없었어요. 비만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길수는 담벼락에 기대앉아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었어요. 눈물도 다 말랐습니다. 울 힘도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했어요. 박태수? 아까 자신을 끌어내던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목덜미를 잡던 손, 그 손목. 길수의 눈이 커졌어요. 손목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깊고 길게 패인 흉터, 화상 자국 같았어요. 그 흉터, 어디서 봤지? 길수가 눈을 감았어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6년 전이었어요. 엄마가 아직 건강했을 때, 그때 가게에 배달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기억 안 나요. 하지만 얼굴은 기억났어요. 날카로운 눈매, 얇은 입술, 웃는 것 같으면서도 웃지 않는 얼굴, 그리고 손목의 흉터. 어느 날 뜨거운 국물을 쏟아서 생긴 화상이라고 했어요. 그 배달원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가게를 접고 며칠 후 엄마의 금고가 털렸어요. 레시피 노트가 사라졌죠. 길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손목의 흉터, 박태수의 손목에 있던 흉터와 똑같았습니다. 같은 위치, 같은 모양, 같은 크기. 길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 회장 할아버지가 아니었어. 진짜 도둑놈은 박태수였어. 길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눈물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불꽃이 타올랐어요. 분노였습니다. 그놈이 엄마 노트를 훔쳐갔어. 그걸로 출세한 거야.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야. 길수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래서 나를 쫓아낸 거야. 내가 진실을 알까봐. 내가 할아버지한테 말할까봐. 이가 갈렸습니다. 두고 봐. 내가 증거 찾아서 내 목을 비틀어 줄 테니까. 길수가 빗속을 뚫고 걸어갔어요. 주먹에 핏줄이 섰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눈이 아니었어요. 복수를 다짐한 전사의 눈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부산에서 서울로 달리는 고속도로 위였어요. 검은 세단 안에서 진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급히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집사의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데? 그게 길수 도련님이. 길수가 왜 사라지셨습니다. 진만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오후에 박 사장님이 오셔서 도련님을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진만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뭐? 박태수가? 네. 저희가 막으려 했는데
사장님이시라. 지금 그 애 어딨어? 모릅니다. 저택 밖으로 쫓아내시고는 진만이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어요. 밟아. 당장 서울로 가. 세단이 굉음을 내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진만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어요. 박태수, 이 자식이. 1시간 후 검은 세단이 저택 앞에 급정거했어요. 문이 열리기도 전에 진만이 뛰어내렸습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길수. 대답이 없었습니다. 길수, 어딨어?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3층 다락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침대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길수가 맞추던 퍼즐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발에 밟힌 것처럼 조각조각 부서져 있었죠. 진만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집사? 네, 회장님. 집사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박태수 지금 어딨어? 아래층 응접실에 계십니다. 진만이 계단을 내려갔어요. 응접실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문이 벽에 부딪혔어요. 소파에 박태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태연하게 다리를 꼬고 있었죠. 아,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 아이 어딨어? 진만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그 아이요? 아, 그 꼬마 말씀이시군요. 태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쫓았습니다. 뭐? 도둑질을 해서요. 태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봉투였습니다. 회장님 서재 금고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현금 5천만 원. 그 아이 방에서요. 진만의 눈이 커졌어요. 뭔 소리야? 저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으니까요. CCTV 영상도 있습니다. 그 아이가 서재에 몰래 들어가는 장면이요. 태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역시 거지 새끼는 가르쳐도 안 되는 모양입니다. 진만은 말이 없었어요. 태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증거? 네. 보여드릴까요? 태수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흑백 영상이 재생됐어요. 서재 앞 복도였습니다. 작은 그림자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기요. 저 아이입니다. 진만이 화면을 봤어요. 확실히 길수처럼 보였습니다. 작은 체구, 비슷한 옷차림. 하지만 진만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영상 속 아이의 걸음걸이, 길수의 걸음걸이가 아니었어요. 길수는 까치발로 통통 뛰듯이 걸어요. 그런데 저 아이는 발을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 길수는 오른손잡이예요. 문을 열 때 항상 오른손을 써요. 그런데 영상 속 아이는 왼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진만의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이게 증거라고? 네. 확실하지 않습니까? 확실하긴. 진만이 태블릿을 내려놓았어요. 확실하게 조작이야. 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길수는 오른손잡이야. 그리고 저런 식으로 안 걸어. 넌 저 아이를 제대로 본 적도 없지? 태수의 눈이 흔들렸어요. 무슨 말씀을. 내가 꾸민 거지. 진만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쫓아낸 거야. 왜? 뭐가 두려워서?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오해십니다. 오해? 진만이 태수의 멱살을 잡았어요. 그 아이한테 손끝 하나라도 댔으면 넌 오늘 죽어. 진만이 태수를 밀쳐냈어요. 태수가 소파에 낮아빠졌습니다. 당장 꺼져. 그리고 그 아이 찾아. 태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회장님, 언제까지 당당하실 수 있을지 두고 보시죠. 강태수가 응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진만이 창밖을 내다봤어요. 비가 아직도 내리고 있었습니다. 길수야.
진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디 있냐? 제발 무사해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태수? 내 놈이 뭘 숨기고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였어요. 천둥 소리가 저택을 뒤흔들었습니다. 한밤중이었어요. 강봉가푸드 본사 앞이었습니다. 건물은 어두웠어요. 직원들은 다 퇴근한 시간이었죠. 경비원 몇 명만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건물 뒤편 골목. 작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어요. 길수였습니다. 비에 젖은 옷이 아직 축축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건물 뒷벽을 올려다봤어요. 환풍구가 보였습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크기였어요. 어른은 못 들어가요. 하지만 10살짜리 꼬마는 길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주변을 살폈습니다. 경비원이 안 보였어요. 길수가 벽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배수관을 붙잡고 원숭이처럼 올라갔어요. 환풍구 앞에 도착했습니다. 손톱으로 나사를 돌렸어요. 하나, 둘, 셋, 넷. 환풍구 덮개가 떨어졌습니다. 길수가 안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어둡고 좁았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엄마 노트를 찾아야 했어요. 진짜 도둑놈의 목을 비틀어야 했죠. 길수가 어둠 속을 기어갔습니다. 작은 손에는 손전등 하나가 쥐어져 있었어요. 아래로 통하는 구멍이 보였습니다. 격자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길수가 조심스럽게 내려다봤습니다. 복도였어요. 경비원 한 명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순찰 중이었죠. 숨을 죽였어요. 경비원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휴! 길수가 다시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목표는 39층 박태수의 사장실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길수는 드디어 39층 환풍구에 도착했어요. 격자 틈으로 내다봤습니다. 어두운 복도가 보였어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손톱으로 나사를 돌렸어요. 조심조심, 소리나지 않게. 나사가 하나씩 빠졌습니다. 마지막 나사를 뺀 순간 격자가 기울었어요. 앗! 손으로 재빨리 잡았습니다. 떨어뜨리면 큰일이었어요. 격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몸을 빼냈습니다. 복도 바닥에 사뿐히 내려섰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왼쪽 끝에 커다란 문이 보였어요. 금색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태수 사장. 찾았다. 길수가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그때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탁, 탁, 탁. 경비원이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길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숨을 곳을 찾았어요. 복도 옆에 화분이 있었습니다. 큰 야자나무 화분이었어요. 몸을 웅크려 화분 뒤에 숨었습니다. 경비원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손전등 불빛이 복도를 훑었습니다. 길수는 숨을 멈췄어요. 불빛이 화분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비원이 멈췄어요. 길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경비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것 같았어요. 손전등을 화분 쪽으로 비췄습니다. 길수가 몸을 더 웅크렸어요. 눈을 꽉 감았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에이, 아닌가. 경비원이 중얼거렸어요. 손전등을 돌려 다시 앞을 비췄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길수가 눈을 떴습니다. 숨을 내쉬었어요. 살았다. 경비원이 완전히 사라진 걸 확인했어요. 길수가 화분 뒤에서 나왔습니다. 사장실 문 앞에 섰어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돌렸어요. 철컥. 잠겨 있었어요. 당연하죠.
사장실인데 길수가 주머니를 뒤졌어요. 머리핀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엄마가 쓰던 거였어요. 머리핀을 펴서 자물쇠 구멍에 넣었습니다. 찰칵, 찰칵. 엄마가 가게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 이 방법을 쓰곤 했어요. 길수가 옆에서 보고 배웠죠. 딸깍. 자물쇠가 열렸어요. 길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장실은 넓었어요. 커다란 책상이 있었습니다. 가죽 의자, 소파 세트, 대형 텔레비전.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길수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어디에 있을까? 엄마 노트가 어디에 있을까? 책상부터 뒤졌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명함, 펜, 계산기. 노트는 없었어요.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파일 더미가 가득했어요.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회사 서류뿐이었어요. 책장을 훑었습니다. 전부 경영 관련 서적이었어요. 없다. 길수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어디 있는 거야? 그때 발밑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카펫이었습니다. 책상 아래 카펫이 살짝 불룩했어요. 뭔가 밑에 있는 것 같았죠. 길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카펫을 들춰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금고였습니다. 바닥에 금고가 숨겨져 있었어요. 작은 다이얼 금고였습니다. 길수가 금고 앞에 앉았어요. 다이얼이 보였습니다. 숫자가 0부터 99까지 적혀 있었어요. 비밀번호는 뭘까? 길수가 눈을 감았어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강 회장 할아버지 어깨 너머로 배운 게 있었어요. 금고, 비밀번호 규칙. 사람들은 보통 생일이나 기념일을 비밀번호로 써. 할아버지가 말했었죠. 아니면 전화번호 뒷자리. 외우기 쉬운 숫자를 쓰거든. 박태수? 그 사람 생일이 뭘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길수가 금고 다이얼에 귀를 가져다 댔어요. 천천히 돌렸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가 났어요. 첫 번째 숫자. 또 돌렸습니다. 딸깍. 두 번째 숫자. 또 딸깍. 세 번째 숫자. 길수가 손잡이를 당겼어요. 철컥. 금고가 열렸습니다. 금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노트가 있었어요. 누렇게 바른 표지, 손때가 묻은 모서리, 귀퉁이가 접힌 페이지들, 엄마 노트였습니다. 길수의 손이 떨렸어요.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를 넘겼어요. 엄마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은혜 국밥 레시피. 사골은 12시간 푹 고아내고 마지막에 송송 썬 쪽파를 올려 깊은 맛을 낸다.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길수야, 이리 와서 봐. 엄마가 국밥 끓이는 거 보여줄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길수가 노트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엄마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됐지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된장 냄새, 참기름 냄새, 엄마 손 냄새. 찾았어,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엄마 노트 찾았어. 길수가 눈물을 닦았어요. 금고 안을 다시 봤습니다. 노트 옆에 뭔가 더 있었어요. USB였습니다. 검은색 USB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뭘까? 길수가 USB를 집어들었어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회장 건강 관련 마이너스 극비. 이상했어요. 왜 박태수 금고에 회장 건강 관련 자료가 있을까요? 직감이 말했습니다. 이것도 챙겨. 길수가 USB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노트도 품 안에 꼭 안았습니다. 금고를 닫았어요. 카펫을 원래대로 덮었습니다. 이제 나가야 해. 길수가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사장님이 급히 오라고 하셨어. 이 시간에? 무슨 일이래? 몰라. 뭔가 급한 일인가 봐. 길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태수가 온다. 지금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숨을 곳을 찾았어요. 책상 밑. 너무 뻔해요. 캐비닛 뒤. 공간이 없어요. 커튼 뒤. 길수가 창가로 달려갔어요. 두꺼운 커튼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렸어요. 불이 켜졌습니다. 박태수가 들어왔어요. 뒤에 부하 2명이 따라왔습니다. 문 잠갔었나? 태수가 물었어요. 네, 사장님.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열려 있어? 길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글쎄요. 이상하네요. 태수가 사장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캐비닛, 책장, 소파, 커튼. 태수의 시선이 커튼에서 멈췄어요. 길수가 숨을 멈췄습니다. 태수가 커튼 쪽으로 걸어왔어요. 한 발짝, 2발짝, 3발짝. 커튼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길수가 눈을 꽉 감았습니다. 끝이다. 사장님, 부하 중 한 명이 소리쳤어요. 네, 전화 왔습니다. 회장님이십니다. 태수의 손이 멈췄어요. 회장님? 네, 급하시다고 합니다. 태수가 혀를 찼어요. 커튼에서 손을 걷었습니다. 여긴 나중에 확인해. 먼저 전화 받아야겠어. 태수가 책상으로 갔어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박태수입니다. 길수가 커튼 틈으로 살짝 내다봤어요. 태수가 전화 통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부하들도 태수를 보고 있었죠. 지금이야. 길수가 커튼 뒤에서 살금살금 나왔어요. 문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소리 내지 마. 소리 내지 마. 문 앞에 도착했어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돌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몸을 빼냈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살았다. 길수가 환풍구를 향해 달렸어요. 새벽 3시였어요. 강봉가푸드 본사 뒷골목. 환풍구 덮개가 열렸습니다. 작은 몸이 빠져나왔어요. 길수였습니다. 온몸이 먼지투성이었어요. 옷은 찢어지고 무릎은 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어요. 품 안에 노트가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USB가 있었어요. 길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그쳐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습니다. 엄마. 길수가 중얼거렸어요. 이제 복수할 수 있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고 봐, 박태수. 내가 한 짓 전부 밝혀줄 테니까. 길수가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뜨거웠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강봉가푸드 본사 40층 대회의실이었습니다. 거대한 회의 테이블에 임원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이사 12명, 강봉가푸드의 최고 권력자들이었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늘 안건은 하나였어요. 강진만 회장 대표이사 해임 결의안. 테이블 상석에 진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밤새 길수를 찾아 헤맸거든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맞은편에 박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번져 있었죠. 태수가 입을 열었어요. 존경하는 이사님들.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오늘 제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태수가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여기 강진만 회장님의 건강진단서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정신과에서 발급한 공식 문서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태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진단명,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 및 중증 판단력 장애.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회장님께서는 최근 이상 행동을 보이고 계십니다. 어디서 굴러 들어온지도 모르는 고아 아이를 손자라고 부르며 회사에 데려오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신제품 평가를 맡기셨고 수백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폐기시키셨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정상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회장님의 인지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진만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어요. 이 자식이. 회장님, 제발 흥분하지 마십시오. 태수가 손을 들었어요.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40년간 회사를 이끌어 오신 분이시잖아요. 하지만 회사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태수가 의사봉을 들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진만 회장의 대표이사 해임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2명, 3명, 4명. 점점 손이 올라갔어요. 진만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5명, 6명. 과반이었어요. 태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과반수 찬성으로 강진만 회장의 해임이. 바로 그때였어요. 쾅! 회의실 양문이 벽에 부딪히며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어요. 문 앞에 작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길수였어요. 온몸이 엉망이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흙투성이었어요. 무릎은 까져서 피딱지가 앉아 있었죠.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고 얼굴에는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어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죠. 저 꼬마가 왜 여기에? 태수가 소리쳤어요. 경비원, 당장 저 애를 끌어내. 경비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길수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바로 그 순간, 멈춰. 진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손자한테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다 죽는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경비원들이 움찔하며 물러났습니다. 길수가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뚜벅, 뚜벅. 당당한 걸음이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걸음이 아니었어요. 이사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 꼬마가 뭐야? 길수가 단상 앞에 멈춰 섰어요. 박태수를 올려다봤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너 어떻게 여기에? 길수가 품 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노트였어요. 휙! 길수가 노트를 태수의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길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우리 엄마 레시피 노트예요. 아저씨가 훔쳐간 거.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그런 거 모른다. 거짓말하지 마요. 길수가 한 발짝 다가갔어요. 6년 전 아저씨 우리 엄마 국밥집에서 배달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태수가 뒷걸음질 쳤어요. 헛소리 마. 난 그런 데서 일한 적 없어. 아저씨 손목 보여줘요. 길수가 손가락으로 태수의 왼쪽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화상 흉터 있죠? 뜨거운 국물 쏟아서 생긴 거. 6년 전에 우리 가게에서 생긴 거예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태수가 무의식적으로 왼쪽 손목을 오른손으로 감쌌습니다. 이건 다른 데서. 거짓말. 길수가 소리쳤어요. 나는 한 번 본 건 절대 안 잊어버려요. 아저씨가 우리 집 금고 털고 도망갈 때 봤어요. 그 흉터.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태수의 손목에 집중됐습니다. 태수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길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더 꺼냈어요. 검은색 USB였습니다. 이것도 아저씨 금고에서 나왔어요. 길수가 회의실 컴퓨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야, 그거 만지지 마. 태수가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길수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 사장님, 진단서 준비됐습니다. 낯선 목소리였어요. 잘했어. 얼마 받기로 했지? 박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했어요. 5억이요. 비싸네. 뭐 어쩔 수 없지. 회장 자리 뺏으면 그 정도는 껌이야.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진단서에 뭐라고 쓸까요? 알츠하이머, 판단력 장애. 있어 보이는 거 다 써. 어차피 늙은이 하나 미치광이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꼬마 있잖아. 이길수. 그 애도 처리해야 해. 내가 레시피 훔친 거 알 것 같거든. 어떻게 할까요? 일단 쫓아내. 그래도 안 되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가서 생각하지. 녹음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이사들이 태수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방금까지 손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죠. 박 사장, 이게 무슨 소리야? 진단서가 가짜였어? 우리를 속인 거야? 태수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건 조작이야. 저 꼬마가 만든 거라고. 조작이요? 길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USB에 아저씨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성분 분석하면 바로 나와요. 태수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길수가 노트를 집어들었어요. 이 노트 첫 페이지에 우리 엄마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순덕. 필체 감정하면 바로 증명돼요. 길수가 태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저씨, 끝났어요. 진만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태수가 뒷걸음질 쳤어요. 회장님, 저는 짝! 진만의 손바닥이 태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태수가 비틀거렸어요. 진만이 태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눈을 가린 것도 모자라.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생명의 은인을 죽음으로 내몰아? 태수의 눈이 커졌어요. 생명의 은인이요? 10년 전 내가 죽으려고 했을 때 날 살려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바로 이 아이 엄마야. 진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넌 그 은인의 노트를 훔쳤어. 그 노트로 출세했지. 그리고 그 은인의 아들까지 짓밟으려고 했어. 멱살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넌 오늘 살아서 여길 못 나가. 바로 그때였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넷, 다섯, 6명. 선두에 형사가 서 있었습니다. 박태수 씨? 형사가 물었어요. 태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절도, 문서위조,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잠깐. 이건 오해야. 태수가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어요. 철컥. 끌어내. 경찰들이 태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나를 이렇게 대하면 안 돼. 나는 강봉가푸드 사장이라고. 나. 태수의 비명이 복도에 울렸어요. 점점 멀어졌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진만이 길수에게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수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길수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길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어. 내 엄마가 누군지, 그 도둑놈이 누군지. 진만이 길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내 엄마 노트도 찾았고 도둑놈도 잡았어. 길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한테 약속했어요. 꼭 찾겠다고. 잘했어. 내 엄마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진만이 길수를 끌어안았습니다. 길수도 진만의 등을 꼭 안았어요. 이사들이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시장통 골목에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폐허였던 그 자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새 단장한 가게가 서 있었어요. 간판이 보였습니다. 은혜 국밥. 그 아래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강진만 배상. 가게 안에서 구수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사골 끓는 냄새, 된장 냄새, 파 냄새. 엄마가 끓이던 그 냄새였어요. 테이블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죠.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주머니. 모두가 국밥을 후루룩 먹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길수가 국밥을 퍼담고 있었습니다. 까치발을 딛고 서서 국자를 휘저었어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이모, 여기 국밥 2개요. 네, 금방 갈게요. 홀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뚝배기 2개를 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만이었어요. 최고급 정장 대신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테이블 사이를 누비고 있었죠. 어르신,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사장님. 사장님 아니에요. 그냥 할배예요. 진만이 웃었어요. 강봉가푸드 회장이 시장통 국밥집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믿지 못할 광경이었죠. 하지만 진만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났어요.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가게가 한산해졌습니다. 길수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테이블에 털썩 앉았습니다. 아, 힘들어. 진만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수고했어. 할아버지도요. 둘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진만이 주방으로 가더니 뚝배기 2개를 들고 왔어요. 국밥이었습니다. 먹자. 배고프지? 네. 길수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캬, 역시 내가 끓인 게 최고야. 건방진 녀석? 진만도 국물을 떠먹었어요. 맛이 느껴졌습니다. 짭짤하고 구수하고 깊은 맛이었어요. 10년 전 그날 밤 먹었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진만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길수야. 진만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네.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진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길수 앞에 섰어요. 갑자기 털썩? 진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수가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왜 이래요? 가만 있어. 진만이 길수의 작은 2 손을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10년 전 겨울이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죽으려고 했어. 아내랑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다 떠나고 살 이유가 없었거든. 길수가 숨을 죽였어요. 한강 다리 난간에 올라섰어. 뛰어내리려고. 그때 문득 생각했지. 죽기 전에 따뜻한 거 한 입만 먹자. 진만이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그래서 들어간 곳이 여기야. 은혜 국밥. 내 엄마 가게. 길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돈이 없어서 쭈뼛거렸어. 그런데 내 엄마가 국밥을 내밀었어.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국밥을. 진만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길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국밥 한 그릇이 할아버지를 살렸어. 진만이 길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다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 회사를 세우고 그 맛을 재현하려고 평생을 바쳤지. 진만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몰랐어. 그 은인이 어떻게 됐는지, 병들어서 죽었는지, 아들이 고아가 됐는지. 진만이 가슴을 쳤어요. 오히려 도둑놈한테 속아서 은인의 레시피로 돈을 벌었어. 은인의 피눈물로 성을 쌓았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천하의 몹쓸 놈이야. 나를 용서하지 마라, 길수야. 진만이 바닥에 이마를 박았어요. 미안하다. 내 엄마한테 미안하다. 너한테 미안하다. 통곡이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재벌 회장이 10살짜리 아이 앞에서 오열하고 있었어요. 길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길수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진만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작은 손이 진만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진만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요? 길수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밥 맛있게 먹어준 것만으로도 행복했을 거예요. 진만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는 늘 그랬거든요. 손님이 밥 맛있게 먹으면 그게 제일 기쁘다고. 길수가 진만을 끌어안았어요. 작은 팔이 넓은 등을 감쌌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도둑놈한테 속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밝혀졌잖아요. 진만이 길수를 꼭 안았어요. 이제 울지 마요, 할아버지. 길수가 진만의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우리 엄마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 잘 돌봐주는 거. 진만이 더 세게 안았어요. 고맙다, 길수야. 저도요, 할아버지. 봄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을 따스하게 감쌌어요. 해가 저물었어요. 영업을 마친 가게 아니었습니다. 진만과 길수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앞에 국밥 2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나 이제 고아 아니죠? 진만이 웃었어요. 당연하지. 넌 내 손자야. 진짜요? 진짜. 길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용돈 올려줘요. 뭐? 손자한테 용돈 많이 줘야죠. 이 녀석이. 진만이 길수의 머리를 쓱 쓰다듬었어요. 둘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가게 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국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따뜻한 김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엄마의 온기 같았어요. 그렇게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날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그날을 존경하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날은 어떤 날이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인생 그날이었습니다.